안녕하세요. 요즘 경제 뉴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? 네, 그렇죠. 한쪽에서는 뭐 경기도나 우려한다 이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주식 시장이 막 최고치 경신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. 네.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. 도대체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네, 그 간극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핵심입니다. 특히 인공지능, 그 AI라는 거대한 기술 물결이 경제 성장의 어떤 새로운 희망, 뭐 이런 걸로 떠오르면서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죠. 네네.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들, 예를 들면 그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육비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상반된 두 얼굴, 그러니까 뜨거운 시장이랑 또 이 차가운 현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우선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?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? 몇 가지 이유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경제 자체가 예전처럼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외부 충격에 좀 더 잘 견디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 그렇죠. 경제 구조가 좀 달라졌죠. 그리고 또 시중에 풀린 그 막대한 자금들 있잖아요. 유동성. 이게 투자처를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막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고요. 네.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 사들이는 거, 자사주 매입, 이것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죠.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. 하지만 동시에 금리를 좀 내려야 한다.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금리 인하 이야기요? 네. 그 블랙록의 릭 리더 같은 뭐랄까 주요 투자 전문가들이 높은 금리가 이 주택 시장이나 또 저소득층 경제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.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금리가 높으면 다들 힘드니까요. 네.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안정되면 금리를 좀 낮춰서 경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오히려 그게 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시각도 있고요. 그런데 이게 또 금리 인하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도 해요. 그 미국 정부의 막대한 빚, 국가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말이죠. 아, 네. 그게 정말 큰 문제죠. 앞으로도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할 텐데 이게 장기 금리에는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.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현실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빚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사실 성장으로 빚을 이겨내는 것 말고는 딱히 없다는 진단이 많아요. 성장으로 빚을 이긴다. 네, 결국 경제 전체 파이를 키워서 이 부채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AI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연결되는군요. AI가 과연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? 네, 앞서 언급된 그 링 리더 같은 인물은 AI나 로봇공학, 자동화 같은 이런 혁신 기술이 생산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심지어는 인터넷 혁명보다 더 빠르고 더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. 지금이 어쩌면 투자에 가장 흥미로운 시기일 수 있다. 이런 말까지 하죠. 우와, 그 정도인가요? 실제로 지금 거대 기술 기업들, 빅테크들은 막대한 데이터랑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을 막 주도하고 있잖아요. 이게 과거 닷콤 버블 때랑은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때는 좀 거품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죠. 실제보다는 기대감이 앞섰던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. 그리고 AI 발전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뭐 이런 긍정적인 타생 효과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요. 야, 듣고 보니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클 수밖에 없네요.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낙관론이랑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이면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 언급했던 그 현실의 어려움 중 하나, 보육 문제, 이걸 주목하는 분석도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육 비용 부담이 소득 대비해서 보면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. 와, 그렇게 심각한가요? 네, 바로 이 지점을 사모펀드, 그러니까 PE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. 현재 보육 시장의 한 10%에서 12% 정도를 이 PE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. 사모펀드가 보육 시장이에요. 왜죠? 그게 돈이 되나요? 아무래도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고요.
또 보육시설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가치도 있으니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시설을 인수해서 하나로 묶으면 운영 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 같은 걸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경영이 좀 더 전문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이야기됩니다.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. 어떤 우려들이죠?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 포스트 몬테소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과도하게 빚을 내서 즉 레버리지를 써서 사업을 막 확장하다가 결국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. 어허. 결국 단기적인 수익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투자나 관심이 줄어들고 결국 보육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. 그 아동 중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랄까요? 그렇군요. 그래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보육 시자를 가리켜서 이건 교과서적인 시장 실패 사례다.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.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. 네,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네요. 정리해보면 우리 경제가 한편으로는 AI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막 장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막대한 국가 부채라던가 감당하기 힘든 보육비 같은 현실적인 무게에 좀 짓눌려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. 과연 이 AI가 이끄는 생산성 혁명이 그 거대한 국가 부채라는 짐을 좀 덜어주고 더 나아가서 보육 문제 같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? 아니면 오히려 아니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라는 게 그냥 특정 분야,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건 아닐까?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. 네,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겠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